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회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기출 문제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랑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의 부분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께서 언어학을 전공하셨거나 교육학을 전공하셨거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더라도 낯선 내용이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어 안의 내용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쉬운 것이 있는데, 일반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의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딱 3개의 문제만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럼 3번만 집중을 딱 이렇게 딱딱 3번만 해주시면 제가 끝까지는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첫 번째 문제예요.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아주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께서 너무 쉽기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맴도는, 헤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원성. 인간의 언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가 독립되어 있다. 그럼 이제 뭐 랑그와 빠롤 이런 거 나오고, 뭐 머릿속에 있는 거랑 기호와 의미와 지시 이런 거 이제 연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 있는 이원성의 내용들은 맞는 건데, 제가 이 시점에서 미리 정답 땡겨놓고 갑니다. 자, 정답. 이번에 자의성이에요. 자의성. 여기 옆에 일단 보지 마시고 자의성 단어만 생각해 볼게요. 스스로 자자에 의해요. 뜻. 성. 어떤 성격이 있다. 스스로 뜻이 있는 성격이에요. 자의성. 그런데 그 스스로 뜻이 있다는 거니 뭐냐 이러면 남이 만들어주고 엮어준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언어에서 소리와 그 소리가 상징하는 개념 사이의 관계는 내재적이고 일관적이다라는 것은 내재적이다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으아 이런 거죠. 자, 내재되어 있는 거고 일관적이에요. 그러면 요 의미랑 요 언어에서 소리와 그 소리가 상징하는 개념, 예를 들어 분필하고 요거하고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만 안에 내재적으로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 고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얘를 리모컨이라고 부르고 얘를 분필이라고 부르고 얘를 칠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재적인 일관적인 무엇이 있다. 규칙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뒤집어 볼게요. 제가 요거를 분필로 부르기로 했어요. 요거를 리모컨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언어를 배우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에.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한국어를 교육할 때 이거는 리모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얘를 리모컨이라고 외우겠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이걸 보여주고 이건 분필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 친구들이라든가 한국어를 조금 공부하는데 에이 선생님 장난치지 마요. 이게 어떻게 리모컨이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리모컨을 잘 모르는, 그 리모컨이라는 영어 단어를 잘 모르는 아주 생소한 언어권 학습자라면 제가 분필이에요 알려주면 분필로 외울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재적이고 일관적으로 엮여있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뒤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이고 아주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볼 거예요. 나머지 맞는 내용 확인합니다. 창조성. 인간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동물 중에도 언어를 좀 소화할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침팬지라든지. 그러면 이런 거 단어 뭐 보여주고 맞추고 게임하고 그런 실험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되게 뭐 강아지도 막 고양이 부르고 이름 부르면 막 알아듣고 막 야옹야옹 거리고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이해하는 건 좀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랑 강아지가 자기만의 독특한 글자와 소리로 말을 만들어낸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은 가능하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대부분의 문학작품 혹은 새로운 연구, 새로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두 다 포괄되는 개념이에요. 신조어, 우리 얼마나 많이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말이 나와요. 그거 다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창조성. 여러분이 지금 딱 여러분이 몇 살이실지 모르죠. 저랑 만나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다양하실 텐데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 통하고 어디부터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있으실 거예요. 새로운 창조성이 반영된 언어가 나왔는데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저보다 이제 나이 차이가 뭐 10살 더 많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 되게 올드한 거라 말씀드리기 창피해요. 자, 어느 날 제가 옛날에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옛날인데 어느 날 아는 동생을 버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동생이 미피 갔다 와요 이랬어요. 미피. 그래서 제가 순간 굉장히 뇌에 이렇게 지진이 왔어요. 빠밤. 제가 아는 미피는 여러분 중에 인형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끼 얼굴에 입에 X자로 되어 있는 인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 세대의 미피예요. 그런데 미피는 인형이죠. 그러니까 인형인데 갔다 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아닌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또 직업적으로 또 공부도 계속 언어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제가 모르는 말이 들리면 되게 민감하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막 고민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약간 점심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골리다가 내가 아는 것 중에 미피로 줄임말을 만들 수 있는 게 뭔가를 총동원했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미스터 피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피에 갔다 왔어요 라는 문장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셨던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여러분 이전에 다 들어본 적 없으신 거잖아요. 여기 막 이원성, 소리의 체계, 랑과 빠루를 제가 말씀드린 거라든지 우리가 오늘 이후에 마지막 문제로 보게 될 브로카 실어증 이런 거 언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열심히 이쪽에서 우리가 모르게 이 어려운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럼 이제 내년도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또 어디선가 어떤 언어학자가 만든 새로운 용어가 이제 나오겠죠. 그 창조성이 참 좋은 거지만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어려운 거기도 해요. 문화적인 전승, 언어는 유전적으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전승된다. 유전적으로 전승되면 이제 핏줄을 타고 가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그 자녀를 낳는다. 그렇게 되면 제 자녀는 저의 어휘력이나 저의 언어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히 유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언어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동일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답은 2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자의성에 대한 의미를 약간 더 확인하고 갈게요.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가지는 관계가 일관적이다, 내재적이다, B 다 아니고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어쩌다 보니 얘네 둘이 만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모를 뜻하는 어머니를 뜻하는 우리말은 어머니이고 영어로는 mother, 독일에서는 mother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사랑이죠. 한국어는 사랑하다, 영어로는 love, 주댐무, 아이시대로 여러 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현처럼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가지는 관계가 일관적이라면 모든 나라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한 개의 단어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 직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 필연적이고 내재적인 관계들이 있으니까 모든 나라에 사랑하다가 다 전 세계가 똑같고 좋아하다도 다 똑같으니까 세컨 랭귀지 교육이라는 게 의미가 굳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언어의 내면적인 의미와 외연적인 형식의 관계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뜻, 표기된 거, 그리고 표기하고 우리가 읽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형식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자의성이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시면 돼요. 네, 우리의 여러 가지 어휘 부류 중에 자의성이 다른 쪽보다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의성어나 의태어예요. 꿀꺽꿀꺽 멍멍. 근데 이것도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멍멍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바우와우, 우리는 고양이 야옹,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미야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느낄 때 가끔 이게 이제 함정에 빠지실 수 있는 건데 의성어, 의태어는 필연적이다. 꼭 끼어오는 닭소리랑 똑같으니까 그럼 다른 나라 닭소리 하나만 더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닭소리는 꼭 끼오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의성어랑 의태어가 다른 어휘에 비해 약간 좀 필연적인 느낌이 살짝 느껴지더라도 얘도 자의성에 들어간다. 요거를 이제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